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해 이 시스템이 배치된 미국의 괌 기지를 취재하고 돌아온 조선일보의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니 먼저 북한이 어제는 미사일을 쏘고 오늘은 우리가 미사일을 쏜 이유가 유사시 한국에 증원되는 미군 병력을 선제 공격하는데 그걸 연습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니 이건 사드의 필요성을 북한이 인정한 것 아닙니까? 네,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북한이 어떤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는 미사일 사거리를 줄여서 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미사일을 얘기한 것인데 노동미사일 원래 사거리가 1,300km입니다. 일본까지 사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날아간 것은 600km 절반 정도죠. 그러니까 각도를 높여서 이게 이제 미사일을 쏜 것인데 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노동미사일의 경우 한 음속의 7배에서 8배, 마하 7, 8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패트리어트 팩3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팩3는 마하 한 4에서 5, 6 정도까지면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이 안 되고요. 다만 반면에 사드는 가능합니다. 사드는 최대 마하 14에서 15까지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드는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셈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보도한 내용 중에 일종 고도에서 핵 폭발 장치 테스트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보통 이 핵무기가 땅 위에서 바로 터지는 것보다 수백 미터, 수킬로 상공, 공중에서 터질 때 더 피해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도 580m 상공에서 터졌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북한이 만약에 수십 킬로, 약 30에서 80km 상공에서 핵폭발을 하는 테스트를 했다면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도 사드가 그 필요하다. 특히 이제 핵 EMP라고 해서 이제 전자파에 의한 그 공격을 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드 요격고도가 40에서 150km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패트리어트는 20km밖에 안 돼요, 고도가. 그러니까 사드가 더 필요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이제 정당화시키는 북한이 자기가 넘어간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이제 괌 기지를 다녀오셨는데 한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미군 기관지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를 오역해서 괌 사드 기지 근처에 살 수 있는 건 돼지 2마리뿐이다. 아주 이렇게 뭐 선정적인 보도까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번에 갔을 때도 이제 그 기사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 관계자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전자파를 측정한 지역이 1.6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 근처에 이제 숲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보호종인 이제 새도 있고 그다음에 사슴도 있고 이런 동물들도 꽤 많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기 미군 훈련장에 있습니다. 그 주요 훈련장에서 매일 100에서 200명의 미군이 훈련받고 또 시설 공사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사장 인부들 사람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군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데 거기서 그렇게 전자파가 막 나오고 그런다면은 바로 앞에서 미군들이 훈련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치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인체 유해 관련해서 문제적인 게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괌 사드 포대에 그 배치된 레이더가 지금 성주에 배치될 거하고 같은 비슷한 거죠? 사드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1000km 이상 보는 이제 전진 배치형이 있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종말 단계 유도형이 있는데 이게 탐지거리 한 600에서 800km 되는데요. 그 괌에 배치된 거는 성주에 배치된 같은 종말 단계 유도형입니다. 짧은 거. 근데 이제 괌하고 성주는 분명히 입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괌은 이 바다를 향해서 쏘기 때문에 뭐 민가가 없어서 여기는 뭐 위험성이 좀 작고 근데 성주는 이거는 민가가 바로 위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지금 괌은 평지에 있고 그리고 성주는 63빌딩보다 훨씬 더 높은 400m 야산에 설치돼서 민가의 피해는 없다. 이게 지금 국방부가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는 평지인데 평지는 5도 각도로 쏘더라도 레이더 전파와의 차이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파가 사실은 성주가 이제 400m 산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훨씬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기준치의 0.007%, 0.01%도 안 됐는데 성주의 경우는 400m 이상 고도에 레이더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자파 영향은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 기자께서는 이제 한국에서 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설치된데
그리고 또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이죠. 그린판이 설치된데.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드 기지까지 다 모두 네. 다녀온 정말 그런 또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갖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세 군데를 다 다녀와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니까 지금 어떤 판단을 좀 내리게 됐습니까? 그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도 아직까지 못 믿는 분이 있잖아요. 뭐 네. 그런 이번 사드 관련해서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정말 합리적인 사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드 괴담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인체 유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군사 전문 기자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네.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번에 네. 우리 국방부에서 뭔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방식, 그동안 해온 거하고 또 말도 좀 다르고 또 이거 뭔가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한민구 장관을 비롯해 수뇌부가 뭐 사드 결정됐냐 결정 안 됐다고 그러다 갑자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발표할 때도 후보지가 결정돼 있다면서도 후보지를 발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한 혼란과 이런 것들이 초래됐는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자들도 좀 아쉬워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